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새 대기업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한겨레 기사인데, 개발자 모시기 뒤에 등급 가르기 논란, IT 기업 취업문 넓어졌을까? 기업들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 적다고 다 합격하는 것 아냐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단기 교육 마친 개발자 둘러싸고 코더 프로그래머 논쟁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얘기했죠. 기사 나오기 이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하던 거고, 정원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초보자들한테 돌아갈 게 적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배워서 네카라쿠베 꿈을 꾼다, 솔직히 그걸 이용하는 광고를 한다든지 그럴듯하게 우리가 보내준다고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갈 수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낚시를 하는 그런 교육기관도 있고, 사실 뭐 선택은 이제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개인이 결국에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런 거를 볼 때 좀 꼼꼼하게 보는 게 필요한데, 누구나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이렇게 긍정적이야 다들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면 긍정적인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 요소들, 중요한 요소들이 다 충족되고 난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괜찮지.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꾸준히 많이 했어. 그 다음부터 운이야. 운이지만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이런 거면 괜찮은데, 사실 지금 4년제 학생들도 막 네카라쿠베 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생각 하는 것도 웃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슈가 젊은 개발자의 안타까운 선택,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40대 개발자가 지금 매일경제 기사인데, 이제 기자 24시 젊은 개발자의 안타까운 선택 해가지고, 이제 40대 개발자가 업무상 괴로움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해요. 네이버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개발자는 그냥 잘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회사에 너무 주안점을 두지 말고, 내가 대기업에 속했기 때문에 난 존나 멋있음, 막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왜냐면 물론 이제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런 실용적인 면에서 좋아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거기에 속했으니까 우리는 하이엔드고 우리는 개쩔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안타까운 거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오픈소스 주도하는 사람, 그런 기업 안 다녀도 오픈소스 주도하는 사람이라든지 웬만한 기업의 CTO야. 근데 졸라 잘해. 대기업 충분히 막 가. 그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들이 왜 중소기업에 있는지 생각을 못하는 되게 1차원적인 생각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대기업 갈 기회 되게 많았고, 뭐 실력에 나름 자신도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 때 이제 병역특례 현역으로 하던 친구들 중에 잘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대기업보다 더 큰 이상을 많이 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결국엔 창업이거든. 그래서 창업을 선택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애들도 많고요. 아니면 웬만한 기업에 굉장히 높은 페이를 받고 가든지, 일반적인 개발자들 수준이 아니고, 뭐 그런 경우가 보통 비일비재한데,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학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내 의견이 묵살될 때 사실 좀 어이가 없지. 그것도 나한테 시비 거는 애들, 그런 급들이 경력 막 3년차 5년차 이런 애들이 지금 내가 17년 차인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넌센스지. 나는 10살 때부터 아예 이쪽에 특화돼 온 사람이거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과로 얘기를 안 했나, 막 그런 거 봤을 때 대한민국 사회 이 헬조선화, 그리고 뭐든 까면은 뭔가 다 되는 줄 아는 그 이상한 생각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와중에 웃긴 거는 대기업을 까는 거 자체가 굉장히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내 생각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 내 얘기는. 중소기업에 있다 대기업 가는 경우도 많고, 대기업에 있다 중소기업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 이거 봐봐요. 업무 과부하,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은 김민교 대표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한경에 1000명 먹여 살리 개발자 사장보다 연봉 더 주겠다. 이게 개발자 한 명이 가진 파급력이 엄청 세다. 그런 생각은 대기업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발자는 일단 실력이 중요하고, 계급을 나누지 말고, 그 계급을 나눠서 내가 대기업에 들어갔으니까 다행이야, 나는 이제 여기 있으니까 존나 잘하는 개발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부터가 넌센스라는 거지. 뭐 누구는 대기업에 가면 코드가 달리잖아? 그러지도 않아. 결국에는 특히
특히나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는 트렌드를 주도한다기보다는 따라가는 그 경향이 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그냥 트렌드가 같이 가는 거지. 차라리 뭐 구글에 갔는데 구글에서만 볼 수 있는 오픈소스다, 뭐 이런 거면은 그래도 그래, 그런 거면은 그래도 괜찮다. 막 아니면 구글에서만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따로 있고 미래에 대한 프로젝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 그건 그 회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니까. 근데 사실 국내 대기업 다니면서 우리가 뭐 진짜 뭐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진짜 어불성설이야. 왜냐면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가는 사람 많이 봤거든.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보면은 요새 넥슨 대기 발령 사태 있었죠. 그래서 개발자 전성시대 어떻길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그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젊은 개발자가 안타깝게 죽음을 선택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게 네이버가 그래서 최악의 회사냐 그러면은 다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너무 안타깝고,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건데, 누군가의 죽음을 앞세워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집단이 생기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인이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집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감정을 배제하고 봐야 돼요. 누군가가 죽으면은 그게 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 법 중에 제일 최악의 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법 중 하나가 민식이법이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감정이 앞서지 말고 객관적인 상황, 그러니까 그 민식이법이라는 것도 지금은 사실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고 있고, 민식이법 놀이라고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정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 지나가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장난치고 사람들이 겁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용돈 뜯어내고 뭐 이런 되게 안 좋은 사태까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것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정말 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 제한 속도인 30km를 그 미만으로 달렸냐 위로 달렸냐라고 본다면, 사실상 CCTV나 이런 블랙박스에 찍힌 거를 보면 다 그 아래 속도로 달렸다는 게, 규정 속도 아래 23km 정도 달렸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감정이 앞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굉장히 안타깝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이거 말고 여기 보면은 카카오 개발자의 근무일지엔 월 313시간 살인적 노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도 대기업이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거를 첫 번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든 이익 추구 집단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사와 어떤 자기가 안식을 할 수 있는 그 힐링할 수 있는 공간과의 그 두 개의 차이를 잘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뭐냐면, 일을 하는 곳과 쉬는 곳의 차이는 분명해요. 우리 집과 회사는 완전 다른 것처럼, 그 회사에서 정말 뭐 되게 막 최고의 복지, 무슨 최고의 사무실, 뭐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뭐 넷플릭스는 규칙 없음이 그 무슨 걔네의 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정말 규칙이 없고 막 그 사람의 자율성에 의지해서 네가 오고 싶을 때 출근하고 뭐 이런 게 뭐 근로자 좋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회사에서 봤을 때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구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을 때 구글에서 막 특이한 질문한다고, 그게 이제 창의성, 내가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보는 과제거든. 그래서 뭐 보면은 누가 이거 퍼왔었는데, 구글에서 아무튼 독특한 질문 같은 걸 해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게 우리나라 기업은 안 그랬다고? 아니에요. 예전에 삼성전기에서 백두산을 한라산으로 바꿔주세요, 자신의 기술로,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가진 거 내에서 바꿔보세요, 이렇게 황당한 질문 많이 했거든요.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한 상황이, 정답 없어. 애초에 정답이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그걸 접근을 하는가. 이 사람이 원래 지식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가진 건 내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바꾸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어떤 학원의 뭐 원장인데 사람들을 나한테 집중시키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그 군대에서 막 그런 사람들을 리더십 있게 끌고 간 적이 많은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런 스타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지. 반대로 저 같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상대방들한테 제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내가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아니면 안 할 거면 나가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이제 집중시키는 스타일이고, 사람마다 정말 다르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가져온 삶의 그
그 코드, 그 삶의 배경 이런 것들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독특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의성의 기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국내에서 안 했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어쨌든 조직이 커지면 그만큼 자유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기업들 입장에서 봉사하려고 사람 뽑는 것도 아니고 주주들이 우리한테 투자했고 그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은 최고의 인재들을 뽑아야 되는데 걔네들 뽑으려면 일단 우리 회사가 되게 좋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외부에 드러나지 않지만 안에는 뭐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도 같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유토피아 가려 그래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거랑 현실적인 거랑은 진짜 좀 항상 일치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남들 다 가고 싶어하고 연봉도 세고 그런 기업에서 나를 그냥 놀게만 해준다고?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까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카카오 개발자가 313시간 한 분의 그러니까 디테일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기사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법정 그 근로시간의 한 2배 정도 일을 한 거죠.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게 지금 2018년도 2019년도로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야근 시간까지 이거 그 초과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야근까지 포함해서 최다 50시간 안 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법이 정해졌는데, 이제 2018년 19년도는 사실 저렇게 해도 불법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만큼 돈을 다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야근 수당도 안 줬다라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객관적으로 그걸 본 상태는 아니니까 뭐 100%는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회사에서 야근 수당도 안 줬다고? 뭐 이런 거는 조금 쇼킹하긴 하네요. 근데 그런 거 있어? 야근 수당 줄 거 다 줘요? 근데 그런 회사, 그런 대기업들 꽤 많아요. 카카오랑 네이버가 최고 연봉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더 돈 많이 주는 회사는 많은데, 중요한 건 그런 회사 안 가는 이유가 꼰대 회사라서 안 가는 거거든. 꼰대 회사거나 뭐 그 회사 제품이나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서, 사람들은 의외로 그런 이미지 소비를 많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실을 안 봐. 팀노바에서 아무리 4,500, 5,000 보내도요, 그런 거 별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그냥 예쁜 홈페이지와 그런 이제 그럴듯한 이제 느낌 있죠. 막 카페테리아 같은 사무실 뭐 이런 거 더 좋아하지 사람들이. 근데 사실 그런 게 제 취향은 아닌 거죠.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 아름다울 수만은 없고, 그리고 카페테리아가 있는 회사인데, 내 옛날에 다녔던 회사 중 얘기 하나 해주자면 카페가 있어. 카페가 있고 되게 좋아. 남들이 봤을 때 너무 좋아. 그 회의 사무실도 너무 이뻐. 진짜 이뻐요. 그리고 그럴듯해 문화가. 근데 연봉은 막 2,000달이 막 그랬었어. 그런 데 있어요. 신인 연봉. 그런 데에서 카페 좋으면 뭐해. 실제로 내가 집에 가서는 내 삶이 바뀐 게 없는데 회사가 빠딱빠딱하면 뭐하냐고. 그리고 되게 세련된 척 하는데 뒤에서는 전혀 세련되지 않은 사람도 너무 많고.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아무튼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골 때려요. 그래서 이제 변종락님이라고 이제 팀노바 단톡방이 있거든요. 이 단톡방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최근 대기업 분류되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일하는 사건과 실력과 무관하게 회사의 자체적 문제라고 봐야 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회사가 천국은 없다. 그래서 조소기업이라고 중소기업 무시하지 말고 대기업이라고 너무 찬양하지 말라고 얘기해왔다. 나는 옛날부터 그랬죠. 근데 이제 학식이들이랑 이제 그 보통 식견이 좁은 애들이 저한테 많이 들이대요. 그러니까 제가 프리랜서를 오래 하잖아요. 그럼 대기업일부터 중소기업, 개인 진짜 많은 일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는 직업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걸 한 10년을 내가 해왔잖아. 그래도 한쪽에서 업력이 한 10년 정도 되면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잘한다고 봐야 되거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친구가 많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게 되게 좋아. 그러니까 관찰력이 되게 좋고, 그런 대신에 스타일이 약간 팩폭을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약간 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의 그 이기적 유전자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게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인간의 그런 이기심과 그런 어떤 자기 위주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본능,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현타가 온 상태라서. 그리고 워낙에 난 학창 시절부터 그렇게 막 친구들한테 죽고 살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되게 싫었고 막 저쪽 앞에서 도라이 기질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확실히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을 많이 하게 돼요.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싸가지 없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원칙이나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유도리가 많이 없게 행동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손해보는 건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제 인생에 대한 선택이니까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고.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제가 항상 어떤 기업들을 얘기를 하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제가 원하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게 단호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정말,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해서 그 직원들이랑 실제 다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또 말을 못하는 편이 아니라서 금방 친해지긴 해요. 내가 친하다고 생각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 정말 많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그래도 다 장단점이 있고, 물론 이제 처음에 얘기는 안 해주지만 나중에 뭐 좀 친해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를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았고, 반대로 이제 뭐 대기업은 이런 점이 좋다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연봉이 낮기만 하진 않아요. 물론 평균치로 보면 대기업이 낮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 경향이 있는 거랑, 그렇게 따지면은 뭐 천조국인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여야 되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심지어 빈부격차가 심해서 뭐 할렘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되게 제일 빈하다고 하는 데를 가면은 한 끼에 막 1,000원에서 2,000원짜리 햄버거로 때워요. 그러니까 그런 햄버거가 우리나라에도 없는 그런 가격대 햄버거가 미국의 특정 지역에 존재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역에 맞춰서 햄버거 가격을 그렇게 형성을 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건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 다 잘 사는가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못 살거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아요. 오히려 그 평균치보다 결국엔 나한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고 내가 취하고자 하는 스탠스에 따라서 어떻게 다를 수 있냐. 그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은 내가 초반부터 그 회사를 많이 키웠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아주 작은 기업이야. 작은 기업이고 뭐 연매출 뭐 한 100억, 150억 이 정도 되는 기업인데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 기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지금 뭐 제 나이랑 비슷한데 제가 한번 그 학생 중에 그런 뵀던 분이 그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지금은 아마 대표가 됐을 텐데, 고등학교 이후인가? 그때부터 그 회사에 기여를 했대요. 그때는 되게 작은 회사였겠죠. 그러다가 회사가 엄청 커진 거죠. 지금은 그래도 아는 사람들 아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제 대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되게 자신감도 있고 돈도 많은 게 확 느껴져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중소기업에서 그 포텐셜을 끌어낸 거죠.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처음에 들어가긴 하지만 거기에 또 워낙에 또 괜찮은 사람들이 워낙 많을 거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괜찮은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조직에 사람이 많다는 건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직률도 생각보다 되게 높고, 그리고 되게 저는 카카오가 저렇게까지 시키는지까지는 뭐 잘 몰랐었어요. 중소기업에서 요즘 14시간 이렇게 하나? 근데 저는 옛날에 하긴 그런 적도 몇 번 있었는데 몇 달 동안 근데 대기업에서는 좀 덜 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였군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쪽에서까지, 근데 저게 2018년, 2019년도 기준이라 2021년인 지금에는 조금은 안 맞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하고요. 근데 저렇게 큰 조직, 사실 몇천 명씩 있는 조직인데 저런 일들이 안 터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감정이 앞서가지고 그러니까 앞뒤 다 자르고 그냥 누가 자살했으니 여기는 절대 악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위험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은 뭐 정말 누가 죽으면은 법 그냥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지금 기준으로 불법인데, 제가 기사에서도 조금 안타까웠던 게 왜 지금 기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그 2018년도 2019년도에 근무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여기에는 너무 안타깝죠. 개인적으로는 저도 근로자 편에 좀 더 수고는 싶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흥분하면 안 되고 아주 차분한 느낌으로 봐야 돼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감성은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에는 그게 되게 많이 먹혔는데, 근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민식이법 같은 문제도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실제로 이 상황에서 어느 편을 드냐, 대기업은 그럼 절대 악이냐라고 봤을 때 그 와중에도 대기업의 조건이 더 좋으니까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도 사실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미국처럼 해고가 자유로운 한국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야근이 생기는 이유에서도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야근은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야근은 회사가 진짜 강제로 시키는 경우보다 보통은 이제 자의적으로 해요. 근데 자의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팀장이, 그런 경우는 나도 좀 짜증나는 게, 타의에 의해서 하는 좀 짜증나는 경우 하나 먼저 얘기해드리면, 이제 회사 분위기상 다른 사람들도 야근을 한대요. 제가 겪은 일이죠.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야근하는데 너는 왜 야근 안 하느냐. 그래서 제가 난 일이 다 끝나서 야근 안 한다, 문제 있냐 라고 했을 때, 객관적으로 문제는 없지. 내가 얼마나 이런 거에 철두철미한데, 그래서 난 객관적으로 내 문제 없기 때문에 난 간다 라고 하고 가고 나서 찍혔던 적이 있죠. 뭐 그런 게 이제 타의적인 야근이죠. 저 같은 성격이니까 그게 되는 거고, 아마 다른 사람들이었으면은 대부분 그 팀장 말에 거역하기 힘들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뭐 굳이 그 사람들에게 아쉬운 능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러든지 말든지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이가 되게 안 좋아졌는데, 보통은 아마 많은 분들은 그거는 힘드실 저같이 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회사에서 그렇게 함부로 못 하겠죠. 근데 이런 게 좀 타의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기업 문화, 그러니까 이런 이 기업에 그 사람이 좀 특이하긴 한 거였어요. 좀 약간 운동선수 출신이었나?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 아직도 군대인 줄 알지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꼭 그런 사람들 감성이 한 40대 50대 됐더라.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갔던 군대 감성이 20년 30년 가는 것 좀 에바 참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어쨌든 또 얘기를 하다가 좀 핀트가 좀 나갔는데, 이제 그런 거 제외하고 보통 야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일단은 자기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야근하는 경우가 중에 하나고요. 하나는 업무를 일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받았다기보다는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죠. 협의를 해서 받았는데 그 받은 시간 안에 내가 처리 못한 거야. 그런 경우에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근데 이제 같이 상의를 안 하는 회사다, 이 회사면은 그 회사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일방 통보면은 그거 문제긴 한데, 만약에 일방 통보가 아니고 협의해서 하는데, 협의도 약간 좀 팀장이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좀 나와줘야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유토피아적인 대기업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깨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중에도 뭐 이렇게 뭐 수평적이 좋은 회사 많긴 한데, 중소기업이라고 사정이 많이 다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또 그 돈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에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같은 능력이라면. 그 안에 있다면. 근데 뭐 이렇게 직종이나 실력에 따라 정말 다르겠죠. 그거는 이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야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보통 이제 두 개가 다 맞은 거야. 협의도 했고, 뭐 그런 이제, 내가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일정을 받았는데 못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스스로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좀 그런 거 치고 뭐 많기는 하네요. 14시간 이렇게. 근데 90년대 진짜, 90년대랑 뭐 2000년대 초반 개발자들 더 심하긴 했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했지. 그때 생각하면은 그때는 정말 최악이긴 했죠. 그때 이제 선배들이랑 얘기해보고 교수님들이랑 얘기해보면 진짜 최악이긴 했어요. 회사에서 먹고 자고. 근데 내 제자 중에 주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인턴 할 때 막 그렇게 회사에서 먹고 자고 집에 뭐 한 달에 뭐 3번 갔다 그랬나 4번 갔다 그랬나 왜 거의 막 그렇게 한 애도 있어요. 그게 아직 이게 이게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막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봐서 좀 애매하긴 해요. 참 안타깝지. 월 313시간 참 많긴 하네요. 근무 시간이. 이러니까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313시간 정도 일을 하는 분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 너무 가고 싶다든지 일을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렇게 이직을 하기까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이 일을 잘 끝내놓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겠지. 물론 내가 그 사람이 아니까 잘 모르겠지만 보통 조건이 불리하고 그거 대비 페이가 적고 심지어 야근 수당도 안 줬다라고 기사에는 나와요. 그렇게 본다면 이직하는 게 맞지. 이직하는 게. 근데 이직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고 사실 뭐 기사의 단편적인 얘기, 기자의 관점으로만 얘기하는 것들로 이걸 평가할 순 없죠. 참, 그러니까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이 영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건 그렇게 뭐 종랑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기업은 젠틀한 사람만 있다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전형적인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개발자들이 흔하게 하는 착각 중 하나예요.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대기업 하면 다 아름답고 멋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엔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실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바탕이 되면 중소기업 가도 되게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팀노바에서도 저희가 4,500, 5,000으로 요새 가고 있는데 그게 요새 네카라쿠베에서 좀 네카라쿠베 수준의 연봉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봉을 중소기업 가서 받고 가면은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 애들이 아예 야근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야근을 하지만 저렇게 313시간 정도의 저렇게 살인적 노동까지는 일단 안 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제 학생이다 보니까 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잘 되려고 잘 돼야 하기 때문에 안 좋고 좀 남 탓하는 그런 시각들을 많이 안 입히는데, 제가 항상 그래요. 야근이라는 거는 나와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산정했을 때도 이게 현실적인 일정이다라고 내가 산정을 하잖아요. 그거에 협의된 거에서 많이 오바되면 결국은 내 능력의 문제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항상 매사에 어떤 상대방 탓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는 크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기형적으로 바뀌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 근무 시간 완전하게 이미 야근 포함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50시간인가? 뭐 거기 못 넘지 않나? 그러면은 하루에 근무 시간이 야근 포함해서 최대한 10시간? 10시간에서 뭐 11시간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런 거를 강제로 해놨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다른 나라 뭐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찾아보면 그쪽에는 이 정도까지 강제로 한 케이스가 존재하는 걸까?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있었죠. 그 구글 플러스가 나오면서 페이스북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거의 집에 안 보내고 근로자들을 대놓고 이제 거의 야근 아닌 숙박시키면서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우리 천조국이고 뭐만 있으면 미국 막 빨아제끼는데, 그 미국 빨아제낄 때 그 롤모델인 미국조차도 지금 그렇게 하고 해고도 자유롭고, 결국에는 사실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진짜 그지 같은 회사 그냥 피하기도 편하고 어디든 이직하기 쉽고 중소기업 가도 좋은 조건으로 하고, 이러니까 제가 자꾸 실력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제일 가볍고 편한 방식이죠. 그냥 심플한 게 좋지. 근데 이제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아니면 스스로 득도를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그거 원칙대로 그냥 가르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IT 업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왔고, 그래서 제 제자들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좋게 편하게 살고 있죠.
편하다기보단 자기가 한 노동을 정확하게 정당하게 그런 대가도 받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게끔 포텐셜을 길러 놓은 거죠. 아무튼 참 요새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막 처음에는 환호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다가 점점 그 환호가 사그러들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여론이 바뀌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찬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근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도 뭐 제 관점이 아니고 사람들의 관점인데, 좋은 일만 가득하다면 참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근데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일만 가득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언젠간 우리는 죽을 거고, 그것조차도 비극이고 슬픈데,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도 다 죽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주 그 화려한 면, 연예인이랑 똑같은 거죠. 화려한 면만 보고, 그것만 보고 이제 기업을 평가하고, 무언가를 평가하는 것만큼 비현실적인 건 없다는 거를 이번에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카오나 네이버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다라는 건 알아요. 왜냐면, 일단, 사람들의 니즈는, 저거는, 사실은, 나한테는 없을 거다. 나는 300시간 정도 야근할 생각이 없고, 그럴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니까. 저렇게 하더라도, 이미 우리 중소기업에서 저렇게 하는데, 라는 회사도 있을 거고. 근데 아무튼 되게,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죠. 개발자 전성시대에 넥슨 대기 발령한 것도 보면 참, 여러 가지. 넥슨은 개발 안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양쪽의 의견이 좀 팽팽하기 때문에, 사실 뭐 더 드러난 것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 게 있으면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하여튼 요새 이제 하도 이제 많이 뽑는다, 돈 많이 준다, 뭐 어쩐다, 뭐 카카오 네이버 다니면서 벼락 꺼지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얘기가 나오고, 쿠팡 6천 받는데 우리는 4, 5천 받으니까, 그 벼락 꺼지다 할 때 중소기업 진짜 2,800, 뭐 3,000 초반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기가 막히고 막, 아무튼 졸라 복잡해요, 요새 IT 업계가. 아무튼, 참 씁쓸한 사연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죽음까지 선택을 할 정도까지 참, 그렇다는 거는.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그게, 막, 그 플랫폼이나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수능에서 성적 잘 안 나오고 자살하는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능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다 봐야 돼요. 무조건 네이버가 막 정말 잘못되고 못되고만 이렇게 보기에는 좀 우리는 한 발짝 물러나서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준비를 하면 훨씬 현실적인 거를 준비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들 일단은 제가 말하고 하자는 그 가장 이제 핵심은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원치 않는 그런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걸 제시하는 회사가 나왔을 때 피하자. 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